예, 지평선 이세원입니다.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게시판을 한번 보죠. 질문이 성격재능에 질문이 있어요. 보면 11월 8일 은퇴 선언한 프로야구 두산베어스 투수 권역의 2020년 해운입니다. 개년 출시 수월 정유일 축시 올해 38이네요. 상관 2019년 기해년 2월 두산 베어즈 입단 직후 4주 원고를 분석할 때는 2022년 이민현의 은퇴 시기라고 예상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2020년에 그런데 이제 어깨 통증으로 올해 10월 초 명주가 은퇴를 결심했다고 하네요. 야구 관련해서 앞으로 어떤 일을 할지 결정된 것이 없다고 언론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선수는 그만두지만 야구는 계속하고 싶다는데 정인의 세력이 약해서 야구 지도자나 스포츠 교육 사업은 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데 야구 해설위원은 가능할까요? 전에 풀어봤었나봐요. 그때는 이제 2022년이 돼야지 않을까 이렇게 봤는데 2022년에도 뭐 은퇴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올해 갑자기 이제 은퇴를 결심했대요. 10월 초에 은퇴를 결심을 했대요. 10월이면은 이제 병술월에 은퇴를 결심을 하고 8일날 은퇴를 이제 공식적으로 밝힌 거죠. 그러면 이제 질문이 이제 이사주가 이제 은퇴하고 이제 뭘 할 수 있느냐? 야구 해설위원은 가능할까요? 네. 그런데
보면 음, 지도자를 하려면 뭐 지도자는 정인이 필요하죠. 정인이 없으니까 지도자도 안 될 거고. 뭐 이제 상관 가지고 해설가 해설가를 할 수 있겠죠. 해설가 해설가도 할 수 있고요. 왜 해설가를 할 수 있냐? 그러니까 상관이 있다고 다 해설가를 하는 건 아닌데, 지금 보면은 이 일지가 편제고 지장간에 재성이 많잖아요. 그럼 이제 이 재성이 이제 이 대중을 뜻하는 거죠. 대중. 그래서 이게 이제 대중매체. 대중매체. 언론은 아니에요. 언론은 언론기관, 뭐 신문사, 방송사, 아니 그러니까 평론, 언론 이런 거는 이제 상관이에요. 상관이고 그냥 재성은 대중. 그러니까 이제 대중 매체도 포함하는 이게 이제 비평 활동을 말하는 게 아니고 비평 활동은 이제 상관이 하는 거죠. 언론이나 상관. 물론 이제 이 대중 매체를 언론이라고 이게 지금 섞여서 의미가 좀 섞여가지고 좀 그런 면이 있는데 대중하고 언론하고는 좀 다른 거죠. 그냥 대중문화. 그러니까 대중문화라고 이해하는 게 좀 더 편하죠. 대중문화는 이거는 이제 재성, 특히 편제고 언론은 상관이에요. 그러니까 대중매체가 다 언론은 아닌데, 그러니까 이제 이 중간에 이제 대중문화하고 언론 사이에 이제 대중매체라는 게 있겠죠. 그런데 이 재성이라는 게 좀 그런 거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방송활동, 이런 거 하려면 이 편자가, 이 재성이 강해야 된다는 거죠. 방송활동 같은 거 하려면. 왜냐하면 그런 게 이제 대중문화하고 대중문화를 뜻하기 때문에 방송 활동을 하려면 재성이 꼭 필요해요. 근데 이 사주는 재성이 풍부한 거예요. 일지도 편재고 지장간에도 4개나 있어서 재성이 강한 거예요. 거기다가 상관이 있으니까 이러면은 이제 평론가 같은 거 할 수 있는 거죠. 야구 해설위원 가능한 거죠. 만약에 근데 야구 해설위원을 못할 수도 있죠. 왜냐하면 야구 해설위원 자리가 뭐 한정돼 있을 거 아니에요. 다 야구 해설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은퇴 선수 중에서도 야구 해설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적겠죠. 만약에 야구 해설을 못한다고 하면 무슨 일을 또 할 수 있느냐. 그런데 이제 대운을 보니까
이 상관대운이에요. 내년부터 상관대운. 이 상관대운이 이제 이게 이제 비평 활동이 가능하니까 그래서 요 사이에는 좀 요 대운 기간 중에는 해설위원, 야구 해설가 활동을 좀 활발하게 할 수 있어요. 요 대운 사이에서. 근데 요 대운이 지나면 뭐 지나도 뭐 계속 할 것 같으네요. 근데 만약에 이제 야구 해설위원을 안 한다 그러면 이사주는 이제 관이 강하잖아요. 이렇게 관이 강해요. 이렇게 관이 강하죠. 관이 강하면 성격적으로는 굉장히 좀 소심하다 이렇게 보거든요. 소심하다. 그 다음에 이렇게 관이 강하면 사주에 이게 이제 관살 혼잡이라고 얘기하기도 하죠. 정관하고 편관하고 이렇게 섞여 있는 거를. 그러면 이 관은 임무를 뜻하잖아요. 임무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본인한테 맡겨진 잡다한 일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잡다한 일. 잡다한 임무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이러면은 이제 직업이 오히려 뭐 이것 조금 저것 조금 굉장히 직업적으로는 좀 어려워지죠. 그러니까 한 우물을 파야 되는데 근데 이것도 시키고 저것도 시키고 본인한테는 굉장히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직업적으로 좀 불안정해질 가능성이 있어요.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으니까.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사주가 이제 일반 이제 스포츠 선수가 아니라면 공무원, 왜냐하면 수장관이니까 공무원을 하는데 굉장히 잡다한 임무를 굉장히 많이 하는 아주 그냥 소심한 공무원이 되겠죠. 소심한데 굉장히 이제 잡다한 일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 그런 공무원. 근데 이제 공무원을 할 일은 없잖아요. 이제 프로야구 선수였기 때문에. 그러면은 회계 또는 이제 격리의 일을 보는데, 왜냐하면 수가 많으면 회계나 격리의 일을 보는데 이제 프로야구 출신이 회계 격리 볼 일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도 아닐 거고. 지도자도 못하고 정인혁 딱히 할 일이 안 보이네요. 만약에 프로야구 관련의 일을 하지 않는다면 뭐 딱히 할 수 있는 일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죽으나 사나 프로야구 관련의 일을 계속 해야 될 것 같아요. 장사하기에도 그렇게 적합한 사주는 아니고요. 장사를 하려면 천간에 금이 있어야 돼요. 천간이 어딘가에 금이 좀 있어야 돼요. 근데 이렇게 천간에 금이 없으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책상에 앉아서 일을 한다라는 뜻이에요. 이 수가 전형적인 펜대에 굴리니까 이게 책상에 앉아서 일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손님을 기다리는데 지장간에 금이 많거든요. 그러면 알바 수준으로 그냥
쓸데없이 바쁘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쓸데없이 바쁘다. 돈 안 되는 일로 쓸데없이 바쁘다. 이런 뜻이 돼요. 그러니까 나는 책상에 앉아 있는데 이렇게 수가 많으니까 책상에 앉아 있는데 쓸데없이 여기저기 막 일거리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 지장간은 이거는 알바 수준밖에 안 돼요. 알바나 부업을 뜻하는 거예요. 부업. 자기 진짜 직업이 될 수는 없어요. 지장간에 강한 거는. 근데 지장간에 지금 금이 많다는 거는 금은 뛰어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알바나 부업으로 뛰어다니는 일은 많이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본인은 책상에 원래 자기 일은 책상에 앉아서 하는 거고. 그러니까 책상에 앉아서 손님 받는 일인데 본인이 하는 일이 그런데 지장간에 금이 많으면 이거는 쓸데없이 바쁘다 이런 뜻이 돼버려요. 그래서 애매해지는 거죠. 이제 직업이 이제 프로야구 출신인 사람이 사회에 딱 나왔을 때 이 사주 가지고 마땅치가 않아요. 이런 경우는 이 권혁 선수한테 뭐 하고 싶냐, 무슨 계획이 있냐, 이 경우는 물어봐야 돼, 진짜로. 왜냐하면 할 게 잘 안 나오기 때문에 너 뭐 할 계획이냐, 뭐 할 생각 있냐라고 물어보고 나서 사주 보고 이제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를 좀 따져봐야 돼요. 이렇게 실제로 나도 이제 손님이 왔을 경우에 직업이 잘 안 나오면 이제 물어보거든요. 무슨 일 하고 싶냐, 생각해 본 거 있냐, 이렇게 물어보고 이제 그 사람이 대답을 할 때 사주 보고서 이게 가능한지 이런 걸 좀 판단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세상에 직업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 일이 아주 다양하잖아요. 직업이라는 게. 근데 이 역술인이 그 모든 직업에 대해서 다 알 수는 없잖아요. 뭐 새로 생기는 직업도 있고 아니면은 뭐 기존에 있었어도 역술인이 이 세상의 모든 직업을 다 할 수 있나요? 모르는 직업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맞다 이걸 말해주는데 어느 정도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역술인은 기본적으로 직업 역술인은 기본적으로 역술인은 기본적으로 세상의 직업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아야 돼요. 역술인이. 그러니까 직업의 다양성, 그리고 어떤 일을 하는지, 이 직업에 대해서 굉장히 좀 많이 알아야 돼요. 그래가지고, 무슨 일을 하면 좋겠다라는 거를 쉽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직업 상담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직업 상담소, 역술인이 직업 상담소의 일을 하는 것과 비슷해요. 역술인이. 그러니까 다양한 직업을 알아야 돼요. 세상에 어떤 직업들이 있으며 뭐 그 직업들은 어떻게 뭐 어떤 방식으로 일을 하고 뭐 보수는 얼마나 되는지 뭐 이런 이 역술인이 이걸 많이 알아야 돼. 이거를 그래야지 이제 사람들한테 무슨 일을 하면 잘 맞는다, 좋다 이거를 얘기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역술인은 누구보다도 직업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돼요. 직업 공부. 다른
다른 그러니까 역술인하고 다른 직업 일반 사람들하고 직업 얘기하면 역술인들이 많이 알아야 돼 직업에 대해서. 직업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직업 공부 다양한 직업에 관해서 알고 있어야 돼. 그래야지 이런 일이 잘 맞는다라고 이제 얘기해 줄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그래도 세상에는 역술인도 모르는 직업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주가 지금 애매한 거거든요. 그래서 모르는 얼마든지 역술인도 모르는 직업이 있을 수 있으니까 무슨 일 하고 싶냐 이걸 물어보고 그리고 그 얘기를 역술인이 그 직업을 모른다면 근데 이제 당사자는 알고 있다면 그 얘기를 그게 무슨 일을 하는지를 좀 들어봐야 돼. 들어보고서 사주하고 맞는지. 왜냐하면 사주는 이 사주는 직업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뭐뭐 하는 일, 뭐뭐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뭐뭐 하는 행위. 뭐뭐 하는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사주가. 그래서 이 뭐뭐 하는 행위를 가지고 역술이는 직업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직업을 역술인이 모르는 직업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뭐 하는 일이야? 라고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뭐 하는 무슨 일을 하는지를 들어보고 이 사주 원국하고 맞는지를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맞으면 그 세상에는 그런 직업도 있고 네 적성에 잘 맞는다. 그러니 해라.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사주 원국하고 별로 안 맞는 일을 한다 그러면 그거는 사주하고 안 맞아서 뭐 못한다. 해도 잠깐 할 뿐이다.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역술이는 직업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세상에 이제 어떤 직업들이 있는지 이걸 좀 잘 알아야 돼요. 이 사주는 지금 해설가 아니면은 할 게 없는 거예요. 보통 이제 지도자도 못해. 정인이 약해. 지도자도 못해. 이건 뭐 공무원 사주인데 프로야구 선수가 은퇴하고서 공무원 될 일은 없잖아요. 공무원도 못해. 그러면 뭐 장사를 한다든지 그럴 수도 있는데 금이 천간에 있어야 장사를 하는데 장사도 못해. 그리고 어떤 일을 하든 그 일은 이 사람이 권역이 어떤 일을 하든 참 이렇게 사주에 수가 많으면 얘는 책상에 앉아서 일한다. 책상에 앉아 일한다 이런 걸 뜻하거든요. 그게 무슨 일인지는 모르지만 책상에 앉아 일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지장간에 금이 많으니까 그냥 쓸데없이 바쁘다라는 거죠. 이게 뭐 그렇게 돈 되는 일도 아니면서.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이제 애매해지는데 만약에 이 권혁이 프로야구 해설가가 된다 그러면은 그럼 되잖아요. 왜냐하면 해설가가 뛰어다니는 일이 있나? 책상에 앉아서 일하지. 그다음에 이제 상관이 있으니까 이게 이제 비평 능력이 있을 거고 그리고 금이 이게 이제 대중이니까 이제 언론 방송 매스컴 타는 거니까 이게 대중이지. 그러니까 딱 해설가 한다면 딱 맞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 지금 딱 이제 눈에 띄는 게 없다라는 거죠. 네, 이거는 이제 권역은 그런데 이제 말 주변이 없다. 골치 아픈 거예요. 그러면
예, 이 번역은 이제 이렇게 풀이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또 이거는 이건 질문이 아니고요. 구설송사 관련 이것도 어저께 한 거고요. 매매이사 관련 매매이사 관련 글 39번, 40번, 44번 참고. 예전에 상담해 주신 내용처럼 9월에 매수 계약을 해서 10월에 임대 계약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상가 분양권 매도인이 팔지 않겠다고 변심해서요. 2020년 경자년 해운에서 편제가 뿌리질 내리지 못하고 월간 편인의 충운이 걸려서 계약을 하더라도 골치 아픈 형식적인 건물이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2020년 경자년 11월 운입니다. 월운으로 겁재 편인의 합운이 들어옵니다. 초역세권 상가가 추후 나올 가능성이 없으므로 불리할 가능성을 감수하고 2층 상가 분양권 매수 계약을 하였습니다. 11월에요. 편인 가지고 하는 거죠. 편인 가지고. 11월 28일 운입니다. 상가 계약 예정일이었는데 매도자 사정으로 무산되었습니다. 그것도 무산됐어요. 일운. 그럼 올해는 하나도 된 게 없네요. 12월 5일 운입니다. 상가 매수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경자년 해운이 분리했듯이 부가가치세 환급을 50%만 받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분양권 매수자가 이미 환급을 받았고 이번 매도자는 두 번째 분양권 매수자였습니다. 제가 세 번째로 바뀐 상가 주인이 되는 거죠. 부가가치세를 50%만 환급받게 되어 약 2천만 원 정도 손해본 셈입니다. 역시 이룬이 충이군요. 12월 11일 운입니다. 잔금일이어서 상가 분양권 명의 변경 예정입니다. 네. 정관의 합의, 이렇게 정관의 합의 있죠. 잔금일이어서 상가 분양권, 네. 그 다음에 12월 운입니다. 옆 상가와 같이 이비인후과 의원 임대 계약을 하자고 제안이 들어왔는데 너무 헐값입니다. 낮은 임대료를 5년간 동결해 달라는 조건입니다. 보증금을 낮추고 동결하는 대신 월세 인상 요구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2021년 1월운입니다. 12월운에는 편인운이 없으니까 상가 임대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고 예상했는데 경자년 마지막 1월운에는 월간 편인이 합이니까 새로운 제안이 들어오면 계약을 해도 될까요? 1월운에는 신축년이 바뀌면 월주 편인에 불리한 운이 걸리지는 않습니다. 21년 2월 운입니다. 상가 매매 대금 및 생활비 등으로 쪼달리지는 않는 상황이니 공실로 지내면서 좋은 제안이 올 때까지 기다려 볼까요? 2월도 편인의 충인이 좋은 계약을 하기는 어려운 건가요? 상가가 상가는 상가는 아파트하고 좀 다르죠. 뭐가 다르냐? 아파트는 웬만하면 오르잖아요. 웬만하면 새 아파트고 목도 좋고 교통도 좋고 그러면 뭐 끊임없이 오르겠죠. 그런데 상가는 교통 좋다고 해가지고 끊임없이 임대료가 오르는 건 아니잖아요. 교통 좋다고. 아니 장사가 돼야지 임대료를 올리지. 물론 교통이 좋으면은 사람들도 많이 다니고 그러면은 장사도 잘 되고 그러면은 그에 따라서 임대료도 올릴 수 있죠. 상가가 새로 지은 건물인지 아니면 오래된 그냥 건물인지 그건 중요치 않아요. 임대 수익이 얼마냐에 따라서 상가의 가치가 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들이 있는 거예요. 상가는 뭐냐면 굉장히 예를 들어서 제가 이런 경우들도 봤는데 이게 이제 이렇게 내 거리에 여기 새로 지은 새로 지은 이제 왜 주상복합 아파트 있잖아요. 주상복합 아파트 여기가 이제 응? 전철도 있어 막 이제 횡단보도 새로 지었어. 새로 지은 새 건물. 근데 주상복합이니까 이제 1층, 2층, 3층 뭐 이렇게 막 상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상가. 근데 건물을 새로 쳐서 아주 멋있어요. 그냥 멋있는데 과연 상가도 멋있는 만큼 비싸게 받을 수 있느냐? 그건 아니다라는 거죠. 왜냐면 장사되는 게 뻔하잖아요. 장사가 어느 정도 답이 나오잖아요. 어느 정도 사람이 얼마나 많이 다니느냐. 그리고 여기서 장사하는데 물건을 터무니없이 비싸게 받을 수 있나? 예를 들어서 뭐 과일 장사를 한다고 해요. 근데 이 건물에서 과일 장사하는 사람은 다른 건물에 여기도 뭐 상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도 상가. 새로 지었어. 새로 지어서 굉장히 깨끗한 상가야. 그런데 과일을 여기보다 비싸게 받을 수 있나? 그건 아니잖아.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괴리가 생기는 거죠. 괴리. 아파트는 예를 들어서 여기 아파트가 있어. 옛날 지은 아파트. 새 아파트니까 여기가 2배는 비쌀 수 있어. 2배. 근데 이 상가와 여기도 이 주상복합에 있는 상가가 이 상가하고 월세를 2배를 받을 수 있을까? 못 받죠. 왜냐하면 물건이 가격은 똑같잖아. 사람은 2배, 이게 건물이 이쁘다고 그래가지고 사람이 물건을 이쁜 가게에서 더 많이 사나? 새 건물에 가게가 들어왔다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물건을 2배 비싸게 팔 수 있나? 물론 새 건물이니까 사람들이 좀 더 많이 와서 많이 팔 수는 있겠죠. 그러나 이게 이제 한계가 있는 거예요. 아파트는 2배를 비싸게 받을 수 있는데 상가는 훨씬 못 미친다라는 거예요. 그거 겨우 1.2배, 뭐 1.2배 정도. 여기보다. 이런 경우를 제가 상담을 받아봤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런 상가를 되게 건물이 멋있으니까 여기 상가 갖고 있으면 되게 멋있지 않냐. 일단 좋아 보이죠. 새 건물에 상가를 갖고 있으면. 그래가지고 그 좋아 보이는 것 때문에 여기 사고 싶지. 좋아 보이는 건물에서 장사를 하고 싶지. 임대를 하고 싶지. 본인이 상가 임대업을. 좋아 보는 건물에서 하고 싶지. 그러나 가격은 큰 차이가 안 나더라라는 거예요. 생각보다. 그래서 임대 수익에서는 차이가 별로 안 나더라. 안 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건물을 지은 건물주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아파트는 여기 주상복합이니까 위에는 이제 아파트일 거 아니에요. 이 아파트는 비싸게 팔 수 있어. 사람들이 막 2배 불러도 사러 와. 근데 이게 주상복합이니까 건물주 아파트 밑에 상가가 있잖아요. 이 상가는 비싸게 못 팔더라라는 거야. 아파트는 위인 아파트는 비싸게 팔아도 상가는 비싸게 못 팔아. 왜냐하면 상가의 가격을 결정하는 거는 임대 수익이고 임대 수익이 큰 차이가 안 나니까. 건물은 새 건데. 그러니까 이제 건물주 입장에서도 여기서 애를 먹는 거죠. 아파트를 파는 거는 애를 안 먹는데 상가를 파는 거는 애를 먹어. 이런 문제가 있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상가를 올해 해운이 경자년이니까 이제 이게 이제 상가가 되겠죠. 이게 상가인데 첫 번째, 두 번째 다 실패했다고 했죠. 9월에 실패를 하고 그다음에 11월에도 실패를 하고요. 그 다음에 12월. 그래서 11월에 12월 5일이니까 11월 운에 상가를 하나 산 거예요. 9월에는 무산되고 11월에 상가를 샀고 그 다음에 부가세 환급을 50%만 보게 돼서 이제
이게 이제 겁재가 겁재가 돈을 썼겠죠. 돈 쓰다. 돈 쓰는 게 돈 벌다, 돈 벌다 같은 거거든요. 겁재는 그냥 이익에 관한 일인 거예요. 이익에 관한 일. 근데 이제 정관에 충이 들어오고 겁재가 올라가고 하니까 이익에 관한 일이 일어나는 건데 정관 충 때문에 환급을 반밖에 못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세입자 이비인후과 세입자를 이제 받으려고 했는데 제안이 들어왔는데 그게 또 무산된 거죠. 임대료를 낮은 임대료를 5년간 동결해 달라는 조건입니다. (12월) 운이죠. 그 다음에 2001월은 1월이면은 편인이 합이니까 새로운 제안이 들어오면 계약을 해도 될까요? 아니 그 새로운 제안이 뭔지 알고서 계약을 해야 되겠죠. 아니 새로운 제안 아이고 왜 이래. 다시 프로그램을 좀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으네요. 이거를 항상 위에다 띄우는 걸 하나 만들어야겠네요. 새로운 제안이 들어오면 계약을 해도 될까요? 아니 새로운 제안 들어왔었잖아요. 이비인후과. 근데 그쪽에서 낮은 임대료를 그것도 5년간 동결해달라는 그렇게 요구해서 안 해줬다면서요. 근데 또 새로운 제안이 들어왔는데 또 또 낮은 임대료를 5년간 또 동결해달라고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이번에는 해요. 그때는 안 하고. 기본적으로 임대 수익자의 운이 기본적으로 이 지지에 자가 있는 사람이에요. 자. 왜냐하면 이게 자라는 게 이제 씨앗이잖아요. 씨앗. 그래서 이 임대 수익이나 임대 수익 또 이자
보통 이제 이자죠. 이자가 임대 수익과 같은 거. 임대 수익이 이자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임대 수익이나 뭐 이자 이런 것들이 이 자에 해당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씨앗이 이게 이제 엄마고 이게 이제 자식이 이제 붙는 거 아니에요? 이게 해바라기처럼 이게 다 자예요. 이게 다 자, 다 자. 그래서 이렇게 계속 이렇게 키워가는 거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덩어리가 커지는 거죠. 이렇게 전체 덩어리가 계속 이렇게 키워 나가는 거예요. 이 자가. 그래서 이게 임대수익이나 이자가 이런 개념이다라는 거예요. 조금씩 불려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투자를 해가지고 내가 이게 이제 이게 티끌모아 태산이에요. 티끌모아 태산. 우리가 예전에 티끌모아 태산이다. 부자가 되는 방법. 티끌모아 태산. 부자가 되는 방법. 티끌모아 태산. 티끌모아 태산해가지고 부자 될 수 있나? 실제로는 못해요. 왜냐하면 부자가 되는 방법은 부자가 되는 방법이 아니라 대부분의 부자들이 한 방에 그냥 돈 벌었지 티끌모아 태산해서 부자 된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부자 됐다 하는 사람들은 보통 짧은 기간, 그러니까 보통 뭐 한 3년에서 5년 내에 수십억, 수백억을 벌어요. 이래가지고 한 방에 부자가 돼요. 한 방에 레벨업을 하는 거예요. 이래서 부자가 되는 거예요. 이 티끌 모으면 어떻게 되느냐? 티끌 모으면 어떻게 되느냐? 모으면 이거 그냥 용돈이지 뭐. 예를 들어서 애도 있고 물론 이제 애 없는 사람은 아니겠지만 애 있는 사람들은 애 키우느라고 교육비 많이 들어 뭐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월급쟁이가 그 월급 모아서 부자 될 수 있나요? 왜냐하면 티끌 모아 태산이라는 거는 결국 티끌 모으면 부자 된다는 건데 그 월급쟁이가 저축하는 게 티끌 모아 태산이잖아요. 쉽게 생각해서. 근데 월급쟁이가 월급 모아가지고 부자 될 수 있나요? 없죠. 왜냐하면 자식이 있거나 자식이 있으면 교육비 들어가 또 이사도 해야 돼. 뭐 이러다 보면 부자 못 되거든요. 그래서 티끌 모아 태산이라는 거는 거짓말이에요. 부자가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부자는 3 내지 5년에 수십억, 수백억을 버는 사람들이 부자 되는 거예요. 그래서 티끌 모아 태산은 그건 뭔 소리냐? 티끌 모아 태산이라는 게 뭐냐? 티끌 모아 태산. 이게 박정희의 세뇌교육인 거예요. 박정희 세뇌교육. 박정희 세뇌교육. 야, 이 어리석은 백성들아, 열심히 일해. 열심히 일해서 월급 모아서 저축하고 그러면 니들도 부자 될 수 있어, 이 새끼들아. 정작 부자는 3년에서 뭐 5년 동안 수백억, 수십억, 수백억 벌어가지고 뭐 투기를 하든 뭐 하든 해서 부자가 되는 거지. 티끌모아 태산
그러니까 요렇게 해서 부자 되는, 진짜 부자가 되는 방법. 3년에서 5년 사이에 대박을 쳐가지고 부자 되는, 요거는 얘기하면 안 돼. 요거는 얘기하면 안 돼. 왜냐하면 국민들이 요거를 알면 전부 요거만 노릴 거 아니야. 그러니까 실제 요렇게 되는 거는 숨겨. 알려주면 안 돼. 대신에, 야, 니들 부자 되고 싶어? 그러면 저축해. 그럼 부자 될 수 있어. 국민들을 일 열심히 해, 짜샤. 일 열심히 시키기 위한 세뇌 교육인 거예요. 세뇌 교육. 티끌 모아 태산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실제로 티끌 모아서 태산 부자 되는 경우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백성들을 속이고 열심히 일해. 지들은 이제 이렇게 3 내지 5년 사이에 떼부자가 되면서 일반 백성들은 열심히 일해. 짜샤 저축하고 살아 열심히. 이런 거라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가 여기 뭐냐면 이 자가 티끌 모아 태산을 말하는 거예요. 이 자가 왜냐하면 이게 씨앗이고 이자이고 임대 수익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 자가 무슨 얘기하다 이렇게 됐지? 그래서 다시 사주에 이 자가 여기 있으면 어디든지 상관없어요. 이 자가 있는 사람은 티끌 모아 태산을 이루는 사람, 티끌 모아 태산을 행하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씩 모으는 거야. 그래서 티끌 모아 태산이 될 수 있냐? 태산은 못 되지만 동산은 할 수 있겠죠. 동산. 태산은 불가능하고 동산은 가능하지 현실적으로. 그럼 티끌 모아 동산인데 티끌이니까 어느 세월에 동산을 이루는데 많은 시간이 걸린다라는 거예요. 많은 시간. 그러면 이 지지에 자아가 있는 사람은 부를 이루는데 그 부가 태산은 아니고 동산이지만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린다 이런 뜻이에요. 지지에 자가 있는 사람은 티끌 모아 동산을 이루는 사람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걸린다. 많은 시간이 걸린다라는 거는 기다림이 길다 이런 뜻이에요. 기다림이 길다. 그래서 자아에는 기다림이 길다라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자는. 그리고 티끌을 모으는 티끌 모아라는 또 의미가 들어있어요. 티끌 모아. 자라는 글자. 그래서 지지에 자라는 글자가 있는 사람은 이 두 가지가 특징이다라는 거예요. 기다림이 길고 티끌을 모으더라. 자, 근데 그러면 지금 부동산을 사가지고 임대 수익을 지금 얻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상가. 그러려면 자가 있어야 되는데 지지에 자가 없잖아요. 지금 하우스님은 지지자. 지지에 자가 없는데 자를 행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잘 안 되죠. 지지에 자가 있는 사람이 이게 확실히 잘 되거든요. 세입자가 금방 들어와. 지지에 자가 있는 사람이
이게 부동산 상가 같은 거 갖고 있으면 세가 금방 들어오고 좀 잘 돼요. 근데 이게 자가 없다 보니까 하우스님이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이 세입자 들어오고 하는 이 티끌모아 태산이 잘 행해지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방법이 있겠죠. 방법이 뭐냐? 자를 만들면 되잖아요. 운에서 자가 들어오면 되잖아요. 운에서. 그럼 언제 들어와? 12월 달이 자네. 12월에. 자 없는 사람은 이렇게 운에서 자가 들어와야죠. 그리고 자가 아니면 이 계수가 땅에 내려오면 자가 되는 거예요. 하늘의 임이 땅에 내려오면 해가 되는 거고. 그래서 지지에 직접 자운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지장간으로 온다면 개가 들어와야 되겠죠. 개. 그래서 보면 지금 12월 달에도 12월 달에는 지지에 아예 자가 들어왔고요. 그리고 1월 달에 보면 여기 또 개가 있죠. 이렇게 개. 그러니까 운이 12월하고 1월에 지금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내년 1월에 있나 볼까요? 1월에 없어요. 2월에 없고 3월에 없고 4월에도 또 들어와요. 여기 개수. 개가 들어올 때마다 그러니까 하우스님은 자가 들어오거나 지지에 아니면 지장간에 개가 들어올 때 새끼 칠 일이 생긴다. 즉 이자 받고 이게 이제 임대 수익의 창출의 일이 생기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당장은 12월 달이 되겠죠. 12월 7일이니까 오늘이 며칠이지? 오늘이 10일이죠. 이제 12월 달 들어왔는데 아마 이번 달 안으로 임대 수익이 이제 발생할 일이 생기겠죠. 뭐 세입자가 들어오겠죠. 그러고 보니까 사주도 개수가 있네요. 개수가 있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임대 수익이 되는 거죠. 임대 수익. 아주 못할 지지에 자가 있어야 더 훨씬 잘하는데 자는 없지만 그래도 개수가 있으니까 임대 수익이 조금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미 있는 사람은 달라요. 이건 이제 임대 수익이 아니라 이제 매매를 통한 수익 같은 거가 되는 거죠. (11월) 달에는 이제 그런 운이 들어왔던 거죠. 11월 달에 샀다고 했나요? 11월 운에서 산 거죠. 그래서 11월 운에서 임수가 들어올 때 상가를 산 거고, 이제 매매에 의한 수익 같은 거, 그런 큰 돈을 벌 수 있는 게, 그 돈이 왔다 갔다 한 게, 임수 때문에 그런 거고, 이제 작은 돈이 아니라 그런 이제 이자 수익이나 임대 수익 같은 거를 일으키는, 그런 운이 이제 12월 이후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냥 하는 거죠. 뭐 정답이 뭐냐 이게 이제 질문이 이거죠. 새로운 제안이 들어오면 계약을 해도 될까요? 무조건 하는 거죠. 뭐 해도 될까요가 어딨어요. 하는 거죠. 그냥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싸게 해주세요. 임대료 싸게 해주세요. 그래도 하게 되겠죠. 뭐. 그러면 진짜 어떤 계약이 들어올까라는 걸 한번 볼까요? 진짜 그렇게 돈 깎아달라는 사람이 들어올지 아니면은 이번에는 제대로 임대료를 제대로 이제 정상적으로 내고자 하는 사람이 들어올지 12월 달에 임대 계약을 한다고 해요. 그러면 지금 보니까 비견이 들어왔잖아요. 지금 12월 달에 자가 들어왔으니까 이제 임대 계약을 할 거예요. 이제 이자 수익 발생하는 그런 이제 운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비견이 들어왔잖아요. 비견은 나누다라는 뜻이에요. 비견은 나누다. 그러면 나누려면 내가 이익을 많이 못 본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12월에 임차인이 들어오는데 이 사람 역시 내가 비싸게 임대료를 받지는 못한다. 그런 뜻이 되겠죠. 만약에 이게 겁제였다면 그때는 내가 좀 제대로 받겠죠. 그런데 비견이 들어왔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고요. 만약에 11월 달에 만약에 내가 11월 달에 임대 수익 11월 달에 내가 가지고 있었다면 11월에 이렇게 겁자가 들어올 때 그러면 내가 제대로 돈을 받을 수 있죠. 근데 겁재가 들어오면 꼭 정관이 충이에요. 정계충이 일어나서 사주 구조가 겁재가 들어오면 정관이 충이다. 구조상에도 좀 문제가 있긴 있네요. 그러나 항상 내가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남한테 정상적인 이렇게 남들 받는 시세만큼도 못 받고 내가 항상 그냥 임대업을 해야 되느냐.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어떤 때는 제대로 받을 때도 있겠죠. 그러나 사주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내가 돈을 보면 내가 관이 깨지는 문제가 있어요. 돈을 보면. 그래서 이게 사주 구조상의 문제죠. 그러니까 이거는 본인이 그러려니 해야 돼. 아, 내가 돈을 보면 관이 깨지는구나. 그러려니 해야 되는 거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뭐 또 질문이 있으면 게시판에 올려주셔도 되고 아니면 뭐 이렇게 지금 방송 중에 질문이 있으신 분은 뭐 이렇게 채팅창에 질문을 올리셔도 됩니다. 제가
채팅창도 이렇게 가끔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방송 중에라도 질문이 있으면 채팅창에 올리셔도 되고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이 목요일이니까 또 다음 주 월요일에 또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응? 방송이 끝났나? 왜 이래?